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양 영상은요, 어제 영상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류광지 회장의 진정성, 회사의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이 회사를 좀 욕해볼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류광재 회장이 2,700억 원 요거를 가지고 4.5%의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 이 류광재 회장이 3자 배정 유증이나 수증 이런 걸로 해서 거의 회사에 나 홀로 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이자를 받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 배치하려고 이단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몽골 광산 그리고 기장 공장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 충분히 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몽골 광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당시에 이 공시가 있었잖아요. 이 몽골 광산 추정 매장량 및 추정 가치. 이와 관련해서 2018년 3월 기준으로요. 철 추정 매장량이나 뭐 텅스텐 매장량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고 당시에 추정 가치가 2조 2천억 원 가량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해서요. 추정 매장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40만 톤 정도였던 철은 3,300만 톤으로 늘어나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이 리튬이 툭 튀어나옵니다. 리튬 추정 매장량 36만 톤. 그리고 이 추정 가치는 2조 2천억 원에서 갑자기 118조 원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와 관련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뜨면서 금형의 주가는 19만 원까지 날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추정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무엇보다 이 리튬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매출은 4천억에서 65억 원으로, 실제로는 19억 원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거 이 몽골공산과 관련해서요, 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진행 절차라거나, 뭐 중간 보고 일단 없어요. 막말로 저는요, 지금 이 몽골 광산이 진짜로 실체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과연 이 금양이 제대로 된 기업이고 성실한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3천억 원 출자조만 그리고 천만주 수증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회사는 9월 27일에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9월 30일에 증권신고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4,500억 유상증자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10월 17일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 지출을 요구를 했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네, 몽골 매출액도 엄청나게 줄였고요. 무엇보다 회사가 이 2차 전지와 관련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게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2조 3천억 원 이 나노테크에 공급한다라고 하던 게 알고 보니까 공급 계약이 아니라 위탁 판매 계약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에 뭘 믿고 4,500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의 유상증자를 주주들한테 참여하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금양이요. 부채 엄청 많죠.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요. 이런 회사가 지금 앞으로 상장 유지 여부는 둘째치고요. 부도만 안 나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은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요, 두 번의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냥 날짜만 고쳐서 냈습니다. 거둔이 됐든 철회를 해버렸어요. 왜? 이 유상증자에 따른 기대 가치가 현저히 미달이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유상증자가 장기간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4,500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금 조달 안 됐죠. 네, 자금 조달 못하고 재무 엉망이고 결국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왔어요. 지금 회사는요, 진실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진실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에 이 3천억에 대한 3자 배정 유증을 하죠. 이게 출자 전환이에요. 이 출자 전환과 관련한 내용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류광재 회장이요. 작년 4월에요. 2,400억을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2,300억 정도 해서 총 4,700억 가량을 회사에 빌려줬어요. 이 기장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회사의 자사주를 파는 등 4,700억을 빌려준 것 외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이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뭐 그 돈으로 콩고도 매각하고 그다음에 SM넷 지분도 인수하고 또 몽골광산 지분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가요. 지금 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돈이요. 외부에서 조달을 한 건 없어요. 전부 다 뭐 자회사 매각,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렇게 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천억대, 4천억대 콜옵션한 부분 그 물량을 전부 다 고점에 매각을 해서 회사에 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 류광재 회장은 따로 뭐 친일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그대로 다 회사에 재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어제 영상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자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는요. 어때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까지. 자, 만약에요. 정말로 이 회사에 뭐 미래 성장성이나 가치 이런 거를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했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 자금을 끌어와서 정말로 금양이 주장하는 대로 이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어필을 해서 이 투자금을 확보를 했을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더 잘 될 건데 내 지분을 줄이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출자 전환 이거는요. 회사에 빌려준 돈을요. 3자 배정 유증으로 돌려서 주식으로 준 거죠. 당시에 이 4만 원대에서 30% 웃돈 얹어서 5만 원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1년간 보호 예수 걸겠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정정 신고의 이유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꿨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류광지 회장의 진정성, 회사의 진정성을 조금은 믿어볼만 했을 겁니다. 이 9월 30일에요. 4,500억 유상증자 전에 이 4,700억을 전부 다 출자 전환을 하고요. 천만주 이 무상 수증 이거는 안 하고 이 유증 4,500억에 최대주주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대주주가 2,400억 정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무슨 돈으로 들어갈 거냐? 보유 주식을 매각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갑자기 수증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의아함이 드는 겁니다. 이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OK 사인이 나오면 지분을 매각해서 2,400억을 마련해서 넣어야 하는데 지금 천만조를 미리 수증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다음에 이후에 추징한 이후에 유상증자 OK가 떨어지면 또 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천만조 수증을 했기 때문에요. 류광재 회장은 본인의 보유 주식으로 2,400억 확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기존 주식의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금융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서요. 2022년쯤이요? 자, 요때요. 금양주가는 4천원 정도였습니다. 시총이요? 3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도요. 이미 류광재 회장의 지분은 대다수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류광재 회장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요? 분명히 23년 8월에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류광재 회장은 무리하게 이 회사를 빠르게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 뭐 장밋빛 2차 전지 얘기가 있었어요. 캐즘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이 캐즘이 끝나고 나면 음, 이 시장을 미리 선점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해외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쵸? 자, 그리고 천만주 수증 당시에요. 10월 31일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죠? 41,500원. 네. 그래서 이 41,500원 곱하기 천만주 해가지고 4,150억. 그래서 이제 4,200억 치고 4,200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천만주요. 블록딜로 했습니다. 그리고 쪼개서 판매를 했죠. 또 13.5% 할인율 적용되었고요. 보호 예수도 없이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 물량을 다 매각하고 난 뒤에 회사에 들어온 돈이요. 2,132억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계 투자회사한테 팔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보호 예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이 2,132억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이미 10% 이상의 수익을 바로 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미 2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수익을 챙겨서 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요. 전부 회사로 들어와서 바로 이 기장 공장, 동부건설에 이 미지급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공장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동부건설이 한 900억? 1000억? 요 정도의 이제 미지급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2132억 들어온 걸로 충분히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류광재한테 빌린 돈 1700억인가 1600억인가? 그거 갚는데 씁니다. 네. 그리고 9월 30일 유상증자 하기 전에 류광재 회장은 본인이 담보로 잡고 있었던 이 담보대출을 계속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계속해서 이 돈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이 7,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회사로 다 들어갔다?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은요, 어차피 출자 전환을 한 겁니다. 이 3천억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만주 매각한 2,132억에서는 일부는 류광조 회장한테 갔고 또 일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채 갚는 데 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동부건설 미지급금에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300억이라고 하는 돈 전부 다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7,30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작년 11월 그거 있었죠. 그 전 임원 불공정 거래. 선행매매 관련된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장사의 위등기 임원, 뭐 아무개 씨가 회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MOU 체결이라고 하는 미공시 중요 정보를 직무상 취득을 했습니다. 뭐 임원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율이 변동돼서 이 보유 상황, 의무 보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을 했죠. 지금 일부는 금감원이나 거래소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었지만 회사를 이렇게 해야지 왜 금감원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요 이 금양을 억누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마냥 금감원이나 이 거래소를 그냥 막 비난을 하면은요. 얘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어? 그래?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 비자금 의혹, 내부거래 혐의, 미공개 정보 활용해서 부당 이득 취득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싹 다 뒤집어 봐? 해버리면 이게 금양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악영향을 주겠죠. 오히려 회사만 더 위태로워지고 상장 폐지만 앞당길 뿐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 종목 내 주식 지키겠다고 이 금감원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류광재 회장이요 돈을 회사로 다 넣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류광재 회장이 뭐 어디 동네 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회사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만약에 뭐 류광재 회장이 뭐 2천억이니 4천억이니 이 콜옵션 요거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으면요.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요. 대주주,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요. 그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요. 회사에 재투자를 하는 건 이 류광재단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요. 요거 뭐 6천억, 8천억 되는 돈? 이거 챙기고 2배. 최대 1조 4천억까지도 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류광재 회장이요. 이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이 보유지분 매각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력 어필하기 위해서요. 뭐 샘플이라도 만들어다가 들고 뛰어도 몇 번을 뛰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한 번만 믿고 투자해 주세요. 열심히 어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17일 날요. 이 정정신고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는 정정신고서 제출 안 했죠. 그냥 유증 철회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벌점 7점 맞아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됐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영상이랑 좀 다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이런 부분들도요. 결국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모든 부분이 다 오피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금양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황이고요.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 대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어떤 상황은 없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뭐 영상 촬영도 하겠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카카오톡 소통방이 먼저예요. 여기 먼저 내용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용 전달 받고 싶다. 네. 혹시라도 나는 영상보다도 먼저 내용 전달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많이들 입장해주세요. 카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소통방에서는요, 제가 단순하게 이 종목과 관련된 타점, 정보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매 과정에서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시드를 조금 불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소소하게나마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끔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은요, 단순하게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선별한 다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선별한 종목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직접 이 AI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매 프로그램 이용 신청 주시는 선착순 100분께
해당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뭐 한 달 무료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끔 완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 남겨주세요. 자, 게다가 이 AI 매매 프로그램에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계좌 연동 매매 기능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계좌 연동 매매 기능을 이용하시면 일일이 매수 매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수익이지만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시드를 불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동안 매매한 내역을 보게 되시면 꾸준히 수익이 불어나는 게 확인되시죠?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마이너스도 표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AI 매매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감정이입 없이 기계적인 손절이 가능하고요. 또 마이너스 손실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 프로그램을 완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직접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AI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